영월에는 웹툰을 그리며 환자와 소통하는 젊은 약사가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는 만화가이자 약국 손님들의 건강을 지키는 친절한 약사 정초롱 씨를 만나봅니다. 순백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양구백자. 양구백자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양구백자의 실용성과 대중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전시회의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나눔의 온기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까만 연탄 한 잔과 따뜻한 밥 한 끼를 전달하면서 겨울을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9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혹시 웜업푸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먹으면 체온이 높아지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들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웜업푸드로는 부추와 무, 호두와 모과, 생강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겨울철엔 체온을 올려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실제로 체온이 1도만 상승해도 면역력이 약 5배 정도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올겨울엔 웜업푸드와 함께 추위를 이겨내보는 건 어떨까요? 몸에 좋은 건강식 맛있게 드시면서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 위해서 김보배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깜찍깜찍 리포터 김보배입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소식 많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깜찍이 우리 김보배 리포터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맞습니다. 명수 씨 혹시 일할 때 네. 저희가 남는 시간이 한 번씩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좀 수다 하고 왔는데 그렇죠. 평소에는 좀 어떻게 보내세요?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수다를 떨기도 하고 저는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무료하게 보낸 것 같거든요. 휴대폰으로 SNS 보기도 하고 웹툰이라고 저는 웹툰 이렇게 자주 보곤 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좀 이제 쉬는 시간을 좀 편하게 이렇게 웹툰을 볼 때가 많잖아요. 제가 오늘 만나고 온 이분은요, 이 웹툰을 보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웹툰을 직접 그려서 SNS에 올린다고 해요. 그러면은 본업은 따로 있는데 웹툰을 취미로 그리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본업은 따로 있지만 남는 시간에 웹툰을 그려서 이 독자들과 유익한 정보 나누고 또 소통을 하는 그런 멋진 웹툰 작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가시죠. 12월의 어느 날 고즈넉한 도시 영월을 혹시 이 찾았습니다. 만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만화를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만화를 책으로 보기보다는 인터넷으로 보는 게 좀 익숙하잖아요. 일명 웹툰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정말 특별한 웹툰 작가를 만나러 왔습니다. 과연 어떤 분일지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볼게요. 가시죠. 오늘의 주인공 웹툰 작가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이곳은 바로 영월에 위치한 한 약국인데요. 약사님이 매우 예쁘시지요. 오, 아니 근데 여기는 약국인데 제가 아는 약국이 아니에요. 너무 인테리어가 좀 뭐랄까 다른 약국하고는 좀 달라요. 궁금해지는데요. 약간 감성 약국입니다. 오, 여기 찍어보세요. 여기 엄청 특이한 게 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너무 아니 이거 귀엽죠? 누구야? 네. 약간 저랑 좀 닮은 것 같지 않나요? 귀여운데 이게 눈에 필요한 영양제, 잇몸에 필요한 영양제를 이 보기 좋게 이렇게 정말 설명을 한눈에 들어오네요. 너무 보기 좋죠. 귀에는 또 이렇게 이런 영양제들을 한눈에 볼 수 있네요. 요즘에 제가 또 간이 좀 안 좋잖아요. 현대인을 위한 좀 간장 질환 용제 이런 거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간이 좀 안 좋은 편이니까 관절도 제가 좀 안 좋잖아요. 털어왔습니다. 아니, 보배 씨 이러다가 약국에 있는 영양제 다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약사님 여기 제가 봤는데 이게 누구예요? 지금 저를 좀 닮은 것 같거든요. 너무 귀엽고 이게 혹시 누군가요? 저예요. 약사님이셨구나.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냥 이쪽에 원래 진열장 놔도 됐었는데 그냥 한눈에 뭔가 직관적으로 보이면 환자들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공간을 좀 활용을 했어요.
이렇게 눈길을 사로잡는 귀여운 캐릭터를 보고 제가 잠깐 딴 길로 새버렸는데요. 이 뒤늦게 이 약국을 찾은 진짜 목적이 좀 떠올랐습니다. 아니 여기 특별한 좀 웹툰 작가가 있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 이 작가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저예요.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예상을 하셨지요. 작가님, 약사님 아니신가요? 근데 지금 약사도 하고 작가도 하고 있어요.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만화 그리는 약사 정초롱 씨인데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조금 전 그 캐릭터가 왜 벽에 그려져 있었는지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평균 이 작업 시간은 얼마나 되세요? 저요? 한 편 그리는데 2시간에서 3시간? 그럼 되게 빨리 하시는 편인 거잖아요, 그죠? 네네. 지난해부터 SNS에 약국의 일상을 만화로 그려서 올리고 있는 초롱 씨. 원래 이런 걸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집에서 혼자 컬러링 하는 거 좀 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냥 만화를 그리려는 마음은 없었어요, 원래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웹툰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되게 반복적으로 생기는 오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식사를 안 하셨는데 소화제를 찾는다던가 아니면은 감기약이랑 진통제랑 중복으로 드신다던가 이런 게 되게 빈번해서 근데 매번 한 분 환자들한테만 말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생각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약대를 졸업하고 처음엔 대형 약국에서 근무했던 그녀는 쌓여있는 처방전을 처리하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 정작 환자들과의 소통은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건 환자와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오, 따뜻함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림이 너무 예쁘죠? 네. 사실 그럼요. 이 웹툰 보면은 다 이렇게 좀 내용이 좀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나 이런 스토리 라인은 좀 어떻게 잡으시는지 궁금해요. 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보통 일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에다가 메모해놓고 집에 와서 스토리 라인 좀 정리해서 이제 그때 바로 그려야지 안 그러면 또 까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웹툰의 소재는 약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인데요. 올바른 약의 복용법처럼 유익한 정보들을 만화를 통해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약국이 정말 감성적이에요. 이거 봐봐요. 또 뭘 발견하신 이거 거예요? 뭐야?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오, 아니 이거 우와 QR코드로 확인하라고 이런 게 있어요. 저 핸드폰으로 찍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이런 제가 해볼게요. QR코드를 이게 처음 해봤거든요.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특별한 게 많은 약국이에요. 맞아요. 맙소사. 맙소사. 뭘까요? QR코드를 찍었는데 어디에 연결이 됐죠? 약사님 SNS로 바로 아, 너무 신기하죠. 진짜 신기하네요. 그죠? 아니 약사님 제가 너무 신기한 걸 봤거든요. 제가 QR코드를 찍어가지고 보니까 이 SNS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친한 언니가 한번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QR코드랑 인스타랑 연결을 하고 또 약국에서는 제가 그림을 그린다고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저거 한 장 이렇게 떼가서 이제 자녀분들한테 이거 뭐냐고 했을 때 또 쉽게 집에 댁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하려고 만들었어요. 웹툰부터 QR코드까지 환자와 소통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낸 젊은 약사 초롱 씨. 이런 노력들 덕분에 약국을 찾는 손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그녀의 어머니는 이런 딸의 행보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초롱 씨의 어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어머님도 뭔가 특별하실 것 같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웹툰 작가님 어머니가 계시다고 해가지고 왔거든요. 혹시 어디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엄마입니다. 약국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초롱 씨네 어머니. 처음에는 딸이 만화를 그리는 게 영 탐탁치 않았다고 하십니다.
아, 그러면은 어머니는 언제부터 이 따님이 그림을 좀 그린다는 거를 아셨어요? 약국에 취직을 한 다음에 자꾸 그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그냥 요즘에는 이렇게 심심하니까 그냥 취미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냥 너무 힘들지 않게, 또 약국에서 근무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너무 힘든데 자꾸 밤에 늦게도록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말렸어요, 많이. 근데 이제 어느 날인가 그게 뭐 자꾸 SNS에 올라가고 하니까 사람들 댓글도 달아주고 하니까 지도 재밌어 하고, 이제 저도 그때부터는 조금 호응을 해줬죠. 가족들의 이런 묵묵한 응원이 내심 참 든든하잖아요. 맞습니다. 딸이 좋아하면 됐다는 이 초롱 씨네 어머니 정말 멋집니다. 앞으로의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이제 엄마의 바람이죠.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약사님, 그럼 지금 열심히 또 일도 하시면서 웹툰을 그리시는데 혹시 앞으로는 또 이런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이런 계획이나 좀 꿈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림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서 약간 그림 선이나 이런 게 조금은 되게 미숙해요. 그래서 앞으로 미술 학원을 다닐 계획이고요. 좀 더 그림이나 이런 걸 전문적으로 배워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 그리고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들을, 아니면 또 수험생들, 약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한테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대도시로 나갈 때 홀로 귀향을 택한 만화 그리는 약사 초롱 씨. 그녀는 앞으로도 그녀만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요? 초롱 씨, 앞으로도 파이팅이에요. 네, 만화가와 약사 두 가지 직업의 연결고리가 바로 초롱 씨였네요. 영상을 보니까 캐릭터도 귀엽고 내용이 무엇보다 유익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약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잖아요. 약사를 꿈꾸시거나 약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초롱 씨가 다시 영월에 온 이유, 그리고 만화를 SNS에 올리는 이유 모두 이 환자들과 소통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제가 직접 만나보니까 정말 이 직업에 대한 책임감이 정말 남다른 분이시더라고요. 영월에 갈 일이 있다면 꼭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초롱 씨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파이팅! 네, 웹툰 그리는 약사 이야기 잘 만나봤습니다. 이번엔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정중앙인 양구, 양구에 가면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진 보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양구에서 유명한 것, 가장 유명한 것 바로 양구 백자입니다. 이 백자가 양구를 벗어나서 서울 나들이를 떠났다고 하죠. 이 유명한 그림들도 미술관 떠나서 이 다른 곳에 전시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이런 소통하기 위해서,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이유인 것 같은데요. 이 양구 백자의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 이 미래까지 만나볼 수 있는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이나입니다. 지금 뒤로 보이는 게 우리나라 보물 제1호 동대문입니다. 양구백자가 서울에 왔다고 해서 나왔는데요. 서울에서 만나는 양구백자,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조선 백자의 하얀 빛 안에 순수함과 예술성을 담아내고 있는 양구백자. 화려하지 않은 듯 하면서도 화려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뽐낸다. 그런 양구백자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만날 수 있다는데, 서울로 간 양구백자를 만나보자. 다양한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양구 백토의 대중화를 위해 작품전이 열렸다. 양구를 벗어나 서울에서 만난 양구 백자. 백토마을의 그릇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양구 백자박물관과 백토마을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됐다. 서울 도심에서 이렇게 멋진 행사를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뜻을 담고 있나요? 그 양구 백자는 그 조선 백자의 그 시원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러한 뜻에서 양구 백자박물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그 양구 백토마을을 조성해서 그 작가님들을 초빙해서 저희 양구 백토를 활용해가지고 그
양구 백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양구 백자가 조선 백자의 시원지라고 하지만 많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양구 그 백자의 우수성과 역사성 이런 것을 알리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브랜드화 사업을 지난해부터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구 백자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양구 백자 박물관. 조선 왕실에 진상하던 600년 전통을 자랑한다. 수백 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조선 백자의 하얀 빛과 푸른 빛의 다양한 무늬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양구가 600년 동안 백자의 역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품질이 뛰어난 양구 백토 때문. 양구 백토는 철분 함량이 거의 없어 조선 백자의 흰색을 만드는 최고의 원료다. 이번 행사를 기획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첫 번째로는 양구에서 활동하시는 도예가 분들이 직접 만든 그릇을 서울에서 선보이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그릇에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직접 음식을 담아서 또 이 전시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그것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테이블마다 백도마을 작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 전시돼 있다. 손 닿을 수 없는 곳이 아닌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작품들. 유리관 속을 탈피하고 실용적이고 친근하게 다가온다. 양구 백자의 전통을 그대로 보존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닌가 봐요? 양구 백자의 전통을 그대로 보존하는 건 이제 사실은 당연한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의 문화를 계속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면 옛것의 양구 백자는 뭐 당연히 필요한 거고 현대의 양구 백자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미래의 양구 백자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고민들이 모여 있는 곳, 양구 백자 연구소. 양구 백자의 새로운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는데 업무 협약을 통해 연구원들과 입주 작가들이 모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험하면서 전통의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고 있다. 양구 백토마을에서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 중. 도예 작가들이 입주해 양구 백토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지금 양구 백토마을에서 작업하고 계시잖아요. 어떤가요? 제가 서울에서 20살 때 올라와서 대학교 작업을 하고 27살까지 작업을 하다가 양구에 왔는데 서울에서 작업할 때보다 조용하고 시간도 많이 쓸 수 있고 약간 서울에서 많이 자극을 받는 거 좋긴 또 좋은데 그거 말고 제 안에서 뭔가 더 작업을 생각도 많아지는 것 같고 그거를 표현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쓸 수 있어서 양구에 작업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 좋은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전통주를 위한 상차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작업을 하게 되셨어요? 전통주를 담는 주병이랑 술잔 그리고 상차림이다 보니까 그 음식을 담는 그릇도 같이 디자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중에 제가 그림을 중점으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전통주와 어울리는 그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소나무가 전통이랑 좀 어울리겠다 그러면서 소나무 중에서도 통화가 있잖아요. 통화를 제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표현을 한 작품이에요. 도예 작가들의 땀과 노력, 개성이 담긴 백자 작품들. 도화지처럼 하얀 백자 위에 한 땀 한 땀 정성이 그려진다. 새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그림. 전통이라는 이름의 무거움을 벗어던지고 어느새 일상 속으로 스며든다.
양구백자를 가까이에서 보니까요, 순백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데요. 12월, 흰눈이 내리는 겨울과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백토로 백자만 만드는 게 아니었다. 백토로 빚어 만든 또 다른 작품들. 백토의 부드러운 질감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다. 백토에서 태어났지만 흰색이 아닌 검은색으로 완성된 작품들까지. 백토 작품들의 매력이 넘친다.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뽐내는 양구백자. 백자의 유려한 매력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많은 사람들의 눈길, 발길이 머무는데 유독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이 있다. 어렸을 때는 길가에 이렇게 흙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곳에 빨간 흙하고 이 하얀 흙하고 이렇게 그냥 길가에 널려 있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뛰어가다 보면 이 흙이 이제 그 하얀 흙이 이쁘잖아요. 이쁘고 곱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꺼내가지고 이렇게 뭐 장난감도 만들고 뭐 이렇게 뭉치고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백자가 서울로 양구 박물관을 떠나서 서울로 선보이러 나온다 그래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반가워서. 백자 작품 전시장에서 풍기는 맛있는 냄새. 양구 백자로 빚은 그릇에 음식이 놓였다. 생활자기로 새로운 발돋움을 하기 위한 자리. 백도마을 그릇에 음식이 담겼는데 굉장히 정갈하네요. 네, 지금 양구는 백자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어서 백도마을에 레지던시가 들어오면서 다양한 작가분들이 다양한 연령대로 들어와서 디자인이 굉장히 작가마다 개성이 있어서 새롭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음식도 지금 아주 한국적인 것부터 또 양구의 특산물을 사용한 거 그리고 서양적인 것까지 같이 지금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릇을 좀 새롭게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음식을 담음으로써. 그래서 음식하고 그릇의 조화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구 백자를 활용한 상차림 시식회가 열렸다. 보기만 하는 전시가 아니라 직접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고 양구 백자의 실용성과 대중성을 확인하는 계기다. 양구 백자에 담아 먹는 음식은 왠지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그 지역의 문화, 양구백자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사실은 좋은 작가들이 지역에 많이 들어와서 좋은 작업들을 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행사처럼 지역의 백자를 만드는 많은 작가들이 와서 좋은 작업들을 하고 그런 작업들을 외부인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관심들을 이제 더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00년 전통을 이어오며 양구에 머물던 양구 백자가 도시의 일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고고한 멋과 더불어 이제 식탁 위에서도 만날 수 있는 양구 백자.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아 온 만큼 전통을 이어 미래로 발전하는 양구 백자가 궁금해진다. 사실 양구 백자 하면 굉장히 귀하고 만지면 안 될 것 같고 쉽게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았는데 이렇게 음식도 담아 먹고 장식품도 있고 하니까 왠지 어렵게 느껴지던 그 벽이 좀 허물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양구 백자 박물관에서 보던 이 백자와는 너무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앞으로도 좀 귀하게 보존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구 백자가 굉장히 유명하지만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양구를 벗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양구 백자의 매력과 가치를 더 많이 알릴 수 있을 텐데요. 양구 백토를 활용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양구,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2019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보배 씨. 맞습니다. 이렇게 겨울이 시작되면서 이 쌀쌀한 겨울을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자원봉사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참 여러 가지 행복한 소식이 들리잖아요. 이 연탄 나눔, 그리고 사랑의 김장 나누기, 또 다양한 기부 활동 등등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따뜻한 기부 활동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현장 한번 같이 가볼게요. 강릉으로 가시죠. 네, 이렇게 추운 겨울 어떻게 해야 더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을까요? 뜨끈한 아랫목도 좋지만 오늘은요, 마음을 따뜻하게 나눌 수가 있는 자원봉사가 어떨까 싶은데요. 이 봉사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추운 겨울을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것, 바로 나눔입니다. 온정어린 손길로 이웃과 정을 나누는 훈훈한 봉사의 현장으로 지금 떠나볼까요?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된 12월의 어느 날,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양손에 2개씩, 사람들이 들고 가는 건 새까만 연탄? 자, 이제 자원봉사를 하러 왔는데요. 보니까 연탄을 나르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봉사를 하러 왔는데 연탄을 나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몇 개나 날라야 되나요? 네, 오늘 오전에 지금 5가구 200장에서 1000장을 나릅니다. 1000장까지. 예.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네. 겨울이 오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봉사활동, 연탄 배달이죠. 우리 주변엔 여전히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이웃들이 있고요. 그들에게 연탄은 긴 겨울을 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신속 배달은 필수. 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이 강릉 지역에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많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아마 우리 강릉 지역에는 한 1,600가구 정도 그렇게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연탄은 지금 현재 한 740원 정도 그렇게 지금 이제 보고를 받는데 실제 우리가 그 서민들이 받는 금액은 이제 배달료까지 하면은 거의 1,000원 정도 이렇게 1,000원. 먹힌다고. 한 장당 1,000원. 한 장당. 네네네. 그래서 아마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민들한테는 부담감이 좀 가지 않겠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가지고 무거운 게 이렇게 많지. 예. 이렇게 여기 생각보다 되게 무겁네. 조심히 날라야겠다, 그죠? 가보겠어요? 가보겠습니다. 네, 갈 수 있어요. 가보겠습니다. 이제 김효주 아나운서도 연탄 배달에 나섰는데요. 왜 그거 먹을 줄 몰랐어요? 따뜻한 마음까지 담아서 배달 성공. 일일이 손으로 날라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걱정 없죠. 금세 연탄이 쌓여갑니다. 이게 지금 몇 장이나 되는 거예요? 200장이요. 200장이요? 네. 이게 벌써 다 나른 거예요? 예, 다른데 또 가야죠, 이제. 이제 예. 벌써 200장을 다 나르고, 바로 이동을. 예. 와, 되게 빠르네. 순식간이네. 겨우내 아랫목을 따뜻하게 덮여줄 사랑의 연탄. 허전한 마음에도 온기를 더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창고에는 연탄으로 만든 탑이 생겼습니다. 보기만 해도 든든하죠. 이제 2번째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시 배달을 시작하는 봉사자들. 보통 연탄을 배달할 곳은 좁디 좁은 골목길이 많습니다. 트럭이 진입할 수 없다 보니 사람이 손수 연탄을 옮겨야 하는데요. 일손이 많이 필요한 만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연탄을 들고 부지런히 걸어가는 발걸음은 가볍기만 한데요. 손에서 손으로 따뜻한 온기와 함께 연탄을 전달합니다. 올겨울은 모두들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죠? 오늘 봉사하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기분이 뿌듯하죠, 뭐. 네. 예. 어떠다가 이렇게 같이 하게 되셨어요? 저는 옛날부터 해요. 예. 어떤 이유로? 그냥 마음이 네. 우러나서 저는 70년대부터 하는데요. 70년도요? 예. 그럼 거의 50년 동안 하신 거예요? 예. 봉사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아직 한 번도 못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봉사 안 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뿌듯하고 이러니까요. 항상 좋은 마음으로 건강하실 때 많이 봉사하세요. 요즘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별로 자꾸 줄어들어가요. 네, 돈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네, 그런데, 기부하시는 분들. 힘으로 정말 열심히 좀 봉사 많이 해서 한 장의 연탄이라도 불우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났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직접 나와서 봉사하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뿌듯하고 좋죠. 네. 제가 받은 거하고 똑같이 베풀면은 2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이웃이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연탄을 날라봤는데요. 네네. 연탄을 또 준비해야 될 비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이런 기부 현황이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예. 강릉에 경기가 없어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올림픽 끝난 후로 경기가 강릉에 없으니까 한 3분의 2 정도. 네. 작년에 한 10만 장 들어왔었는데 올림픽 전에는 올림픽 후 지금 올해는 한 7만 장 정도 후원이 들어왔어요. 이거 갖고는 저희 강릉시가 1,500가구인데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후원자들이 조금씩만 협조해 주면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따뜻하게 함께 겨울을 날 수 있는 이런 좋은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단 1,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또 마음도 있고 뭔가 하고 싶은데 또 시간이 안 돼서 못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그 마음을 기부로 표현도 할 수 있을 텐데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어떻게 되나요? 저기 재능 기부도 있고 이제 기부도 있는데 재능 기부는 강릉 연탄은행 홈페이지든가 인터넷을 치면은 인터넷으로 가입해도 되고 강릉 연탄은행으로 전화를 해서 작은 연탄은 봉사를 한 10명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그룹들이 전화를 오면은 저희들이 아이서부터 가족 단위로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번째 봉사를 하러 왔습니다. 와, 무려 21년 동안이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눈 분들이라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분들일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매주 월요일 남대천 버드나무 쉼터에 사랑이 찾아옵니다. 추위를 잊게 하는 훈훈한 온기의 정체는 바로 뜨끈한 밥 한 끼. 갓 지은 쌀밥과 먹음직스러운 반찬들이 있고요. 비타민 가득한 제철 과일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까지 알차게 준비가 됐는데요. 사랑의 점심 나누기 봉사단입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한결같이 나눔 봉사를 이어왔는데요. 올해는 더 특별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봉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천회. 네. 저는 10년이고요. 와, 네. 뭐 이렇게 오래된 사람도 있고 예. 낮은 사람도 있고 인stitu션 제가 제일 오래된 것 같아요. 이렇게 급식 봉사하시면은 소감이 어떠세요? 봉사하면서요. 네. 일단은 보람되고요. 네. 뭐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죠? 네. 아무나 못 하잖아요. 그죠? 많이 주세요. 네.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요. 네. 또 때로는 할 때 힘들 때도 많았어요. 예전에는 술 잡수고 땡깡부리 참 많았어요. 술 드시고, 네. 오고 뭐 싸고 또 욕하다가요. 그러면 서로 상처받아 안 나고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하고 이제 장모님하고 그러니까 그 질서가 잡혀서 참 좋아. 끼니를 거르는 이웃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 150인분의 식사를 준비해 이곳을 찾습니다. 변함없는 약속은 어느덧 21년째, 무려 1,000회를 돌파했습니다. 장로님, 지금 같이 급식 봉사를 해봤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1999년부터 무려 21년 동안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되시나요?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1997년 11월 달에 아마 외환 위기가 닥친 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랬죠. 그랬을 때 뭐 전국이 다 어려웠지만 우리 강도 어려웠잖아요. 우리 이제 교회에 여전도회가 8개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여전도회에서 연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의논한 결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여자분들이 밥하는 거다. 그래서 아마 의견이 모아져서 그래서 매주 이제 한 주일에 한 번씩. 봉사 되게 오랫동안 하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이 조금 좀 지체부자연가 그러시는 분이
옷을 여름인데도 옷을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산에서 영주버섯이랑 무슨 버섯을 좋은 거를 캐가지고 와가지고 저희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그 전해주는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네, 감동적이네요. 네, 직접 네. 따오신 거예요, 그거를? 네, 산에서 따가지고 왔대요. 그러면서 주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또 네, 주셨나 네. 보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같이 끓여가지고 먹었었어요. 연탄 한 장과 밥 한 끼. 이 사소한 나눔이 한겨울 추위를 녹이곤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정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날씨는 춥더라도 마음은 시리지 않도록 먼저 손을 내밀어 주세요. 나눔은 더 큰 행복으로 되돌아올 겁니다. 올겨울엔 우리 이웃들을 위해 자원봉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겨울과 함께 연탄 배달 봉사가 시작이 됐네요. 그리고 이 따뜻한 점심 나눔도 함께 봤는데요. 제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분들의 이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특히나 점심 나눔 봉사를 무려 21년 동안 한 자리에서 한결같이 해오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거든요. 앞으로도 2,000회, 3,000회까지 오래도록 나눔을 좀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우리 주변을 좀 둘러보면요. 이 머지 않은 곳에 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도 올해는 이 올해가 가기 전에 봉사활동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의미 있는 연말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라면 자원봉사에 동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김보배 리포터가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도 역시 명수 씨랑 또 함께한 하루 너무 즐겁고 행복했고요. 네. 우리가 날씨는 너무 춥지만 좀 마음은 따뜻한 연말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도 따뜻하게 마무리하세요. 아시겠지요? 네, 깜찍깜찍 김보배 리포터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은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내일 방송 안내해드립니다. 찬바람 불어오는 이맘때 찜질방으로 겨울나들이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찜질방부터 옥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찜질방까지 올겨울 핫플레이스 이색 찜질방들을 찾아봤습니다. 조선시대 정치가이자 문장가였던 어촌 심원광. 강릉에서 태어나 조선 중기 최고의 문인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강릉에 남아있는 어촌 심원광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의 생애와 업적, 문장들을 만나봅니다. 자매가 뜻을 모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 이들이 있습니다. 또 아직 중학생이지만 과학 분야의 큰 뜻을 품고 열심히 공부 중인 이들도 있는데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용감한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네, 올해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2019년 기해년은 우리에게 어떤 해로 기억될까요? 성인 남녀 9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걱정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뜻의 전전반측이 올해 사자성어 1위에 꼽혔다고 합니다. 또 애만 쓰고 보람이 없다라는 뜻의 노이무공이 2위, 스스로 제 살 길을 찾는다라는 뜻의 각자도생이 3위에 올랐는데요. 하나같이 씁쓸한 의미의 사자성어들이 순위권에 오른 걸 보면서 불안한 현대인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년 이맘때에는 고진감래, 만사형통, 일취월장처럼 긍정적인 사자성어들이 순위권에 올라서요. 모두가 함께 박장대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